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2024년 6월 10일 오후 5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의료계의 집단 휴진이 더 확산되는 것 같습니다. 어제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8일 개원위까지 참여하는 전면 휴진을 결의했는데 여기에 의대 교수들까지 가세하는 분위기입니다. 이 내용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의대 교수들은 2개 단체가 있죠. 전국 40개 의대 교수들이 참여하는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 전의교협이 있고 또 전국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전의비가 있습니다. 이 2개 단체 모두 의협과 함께 행동하기로 결의하는 분위기입니다. 먼저 전의교협은 오는 12일 정기총회를 열고 전체 휴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전의교협 관계자 이렇게 밝혔습니다. 현재 학교별로 휴진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있다. 아마 18일 하루 휴진하겠다고 한 의협의 결정과 다르지 않은 결론이 나올 것 같다라고 밝혔습니다. 전의비도 의협과 행동을 같이 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전의비 관계자, 의대 교수들은 의협 회원이니까 당연히 휴진과 18일 총궐기대회에 참가할 것이다. 다만 휴진일은 학교마다 다를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외에도 서울의 주요 의대 교수들도 가세하는 분위기인데, 지난주 서울의대 그리고 서울대 병원이 스타트를 끊었죠. 오는 17일부터 무기한 전체 휴진에 들어간다라고 결의했습니다. 이게 다른 주요 의대로 확산되는 분위기인데, 먼저 삼성 서울병원 등이 속한 성균관 의대 교수 비대위 이렇게 말합니다. 성대 교수 비대위는 의협 결정에 따라 18일 하루 휴진하고 이후 정부 방침에 따라 대응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의 연세 의대 교수 비대위도 이렇게 말합니다. 교수님들은 의협 회원으로서 의협의 투표 결과에 따라 행동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미 의협에서 18일 휴진을 결의했기 때문에 비대위 차원에서 휴진에 대해 별도의 결의 절차를 밟고 있지는 않다. 같이 행동하겠다라는 뜻이죠. 이 외에도 고려대 의대 교수 비대위도 의협의 휴진 결정이 나온 만큼 오늘 전체 교수 회의를 열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협의 18일 하루 휴진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무기한 전체 휴진, 즉 서울대처럼 무기한 전체 휴진에 돌입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의대 교수들까지 지금 어떤 전체 휴진 또는 무기한 전면 휴진이 확산되는 분위기인데, 지금 왜 의사들의 이 분노가 더 높아지느냐? 지금 4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완전한 이건 의료 대란이죠. 멀쩡하던 K의료 시스템을 정부가 나서서 박살내고 있고 정상적으로 돌아가던 이 의사들의 수련 체계 자체를 완전히 부숴버렸습니다. 그 피해가 진짜 이 후배 의사들, 미래의 의료를 책임져야 될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에 돌아가고 있는데 지금 이들에 대한 정부의 조치가 너무나 강압적이고 폭압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전공의들에 대해서 모든 행정명령을 철회한다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완전히 꼼수죠. 복귀하는 전공의에 한해서 행정처분 중단하겠다. 복귀하지 않으면 계속 행정처분을 하겠다. 이런 여지를 남겨놓는 이런 꼼수에 분노하는 것이고, 의대생들의 휴학을 대체 무슨 권한으로 교육부가 불허한다라는 것인지, 교육부의 말도 안 되는 이런 고집, 계속 휴학을 불허하고 집단 유급으로 몰아가는 이런 교육부에 또 의사들이 분노해서 이런 분노가 오히려 의대 정원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확산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환자단체 얘기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의료계가 집단 휴진에 들어간다라고 하니까 어제부터 일제히 환자단체가 의사를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이런 보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환자단체가 대체 실체가 있는 단체인가, 정말 환자들의 뜻을 대변하는 단체인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 내용이 전부 의사들만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아니, 이 의료대란의 주범은 이 정부죠. 보건복지부죠. 왜 이 윤석열 정부를 향한 비판은 하나도 없는 걸까요? 기사 제목들 보시면 연합뉴스, 환자단체, 의료계, 환자 불안과 피해를 도구 삼아서 정부를 압박한다. 이거 무슨 환자단체가 어용단체입니까? 저런 제목도 나왔습니다. 한국경제신문, 서울의대 교수 집단 휴진에 환자들 즉각 자르고 새로 채용하라.
자, 지난주 나온 한국중증질환연합회의 7일자 입장문인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적정 치료 시기를 놓친 환자들이 얼마나 위급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 긴 시간 환자들이 방치되면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지 잘 알고 있지 않은가. 서울의대 교수들의 무기한 집단 휴지는 의료 집단 이기주의를 합리화하고 환자들을 내팽개친 무책임한 행태다. 자,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의사로서, 교육자로서 제자들의 그릇된 집단 행동을 만류하고 가르쳐야 할 의대 교수들이 오히려 제자들을 앞세워 의사 집단의 이익을 지키려는데 급급한 행태다. 자꾸 집단 행동이라고 하는데 전공의들은 개인적인 선택입니다. 집단 행동이 아니라. 자, 또 환자를 버리고 떠난 의사들의 주장은 정통성과 정당성을 잃었다. 서울대는 의료 현장을 떠난 교수들을 즉각 해직하고 양심적인 의사들로 새롭게 교수진을 꾸려야 하며 그것이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립대의 마땅한 조치다. 자, 이렇게 주장했는데 이 내용 보면 환자를 대변하는 집단 맞나요? 이 메시지가 너무나 정치적이어서 이게 정치꾼들이 만든 어떤 단체인가라는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자, 이 한국경제신문 기사에 정말 참 기가 막히다는 댓글이 많이 붙었는데 몇 개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크크크, 즉각 자르면 어디서 누굴 채용?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니 이 꼴이 난 거겠지. 아니, 서울대 의대 교수를 아무나 갖다 놓으면 되는 그런 자리인가요? 의대 교수들, 빅5의 의대 교수는 각 분야 전 세계 최고 권위자들이죠. 우리나라 이 K의료 수준의 최후의 보루 아닙니까? 우리나라 필수 의료를 지탱하는 최전선에 있는 분들이죠. 이 사람들이 지금껏 전공의가 떠났지만 그래도 환자 생각해서 지금껏 정말 힘들게 그 현장을 지키고 있는데 이런 비판을 하는 것은 즉각 자르라고요. 양심 있는 의사들로 채워라. 네, 이건 너무 나간 이런 성명이죠. 자, 댓글 몇 개만 더 보시면 즉각 자르면 미국, 서유럽의 의사들이 올 거라고 망상에 빠진 사람들, 동남아 의사도 한국은 안 옴. 필수 의료비가 한국이 더 싸고 사법 리스크는 한국이 더 높기 때문에 박민수가 전세기 띄워 미국 아니면 가까운 중국으로 보내줄 텐데 무엇이 걱정이십니까? 복지부는 다 대책이 있답니다. 전 국민 앞에서 뉴스로 한 약속이니 믿고 기다리세요. 서울대 교수들이 무슨 죄인가요? 카데바 수입도 가능한 모든 것이 가능한 복지부가 있는데 똥통 의료 중국과 의료 협약도 미리 맺어 놓았고 곧 필리핀, 헝가리 의대 출신 국시 미합격자들 면허 발급까지 불사하며 외국 의사 도입도 해서 서울대 병원 꽉 채울 텐데 염려 마세요. 이건 모두 원하지 않았소? 그토록 원하던 인성 좋고 실력 좋은 의사들로 다 교체될 테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네, 비꼬고 있죠. 크크크, 그래 잘라라 잘라. 의대 교수도 알바몬 돌리면 구해지는데 왜 이공계 교수도 알바몬 좀 열심히 돌려서 기술 개발 많이 하지 그랬냐. 인간이 30년 동안 공부해야 될까 말까 한 세계 탑 레벨 교수들도 구인 광고로 구해진다고 생각할 정도면 상식이 아니라 지능 문제지. 환자단체라 의대 증원 3,000명, 4,000명 요구하면서 더 편하게, 더 빠르게, 더 저렴하게 진료받고 싶어하는 분들 모임 아닌가요? 이기적인 욕심의 끝은 미처 예상하지 못했나 보네요. 자, 4개월을 넘긴 의료대란에서 환자들의 고통 제일 안타깝죠. 그러나 이 의료대란을 만든 주범이 누굽니까? 의사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쏙 빼놓고 의사들을 향해서만 비난의 화살을 퍼붓는다? 이건 문제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환자단체의 순수성이 의심받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자꾸 의사들의 집단적 이기주의다라고 매도하는데 국민들의 이기심도 돌아봐야 할 대목이죠. 이렇게 수준 높은 이 K의료를 지금까지 잘 누려왔으면서 더 싸게, 더 저렴하게, 더 빨리 그러면서 더 많은 의사들 만들어내라. 이건 아니 뭐 그만큼 이 건보 재정이 한도 끝도 없이 넉넉하면 모르겠습니다. 이건 생각지 않고 그냥 자기 편한 대로 이렇게 이 국면을 바라보는 것 이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자, 댓글 한 2개만 더 볼까요? 이분들 자르면 누굴 채용하나요?
대한민국에 필수 의료하는 의사들이 남아 도는 줄 아나?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시네. 누구를 욕하는 게 환자들 본인한테 도움이 되는지 아직도 모르겠나? 한심한 국민들. 자, 나도 환자지만 답답한 환자 단체들, 지금 이 사태를 근거도 대책도 없이 불순한 의도로 작심하고 시작한 게 정부라는 사실. 정부가 갑자기 2천 증원 등 의료 개혁이랍시고 의사들과 합의 없이 선거 코앞에 발표하기 전에 우리 환자들이 진료 혜택 받는데 무슨 어려움이 있었나? 암 환자 등록되면 3개월에서 6개월 텀으로 정기검진 받아도 CT, 각종 검사 진료비가 2, 3만 원인 지금 이루어지는 의료 혜택이 누구의 희생으로 버티는지 모르는가? 전공이 돌아오지 않으면 이 혜택 끝이고 더군다나 대학병원 교수는 20년 남짓 거쳐야 배출되는데 다 자르라고? 우리 다 죽어요. 이게 현실이죠. 자, 명의 찾아 빅5 병원으로만 몰리는 인간들이 서울 의대 교수를 자르라고 자기들 목숨줄 자르는 소리를 우습게도 짓거리네. 아니 서울 의대 교수들 잘라라. 빅5 병원 의대 교수 다 자르고 나면 아니 앞으로 중증 환자 정말 치료가 아주 어려운 병들 어떻게 진료받으려고 이러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무책임한 환자 단체의 성명서도 좀 자제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2024년 6월 10일 오전 11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서울의대에 이어서 대한의사협회가 아주 높은 투표 참여율로 집단 휴진을 결의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4개월째 의료 대란을 수습하지 못하고 있는 이 무능한 정부는 또다시 때려잡겠다라는 식의 대응을 할 태세인데, 자, 이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오전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조규용 보건복지부 장관 이렇게 밝혔습니다. 의료법에 근거해서 개원의에 대한 진료 명령과 휴진 신고 명령을 내린다. 이는 의료계의 집단 휴진에 대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필요한 최소 조치다라고 밝혔습니다. 또다시 각종 행정명령으로 옥죄겠다라는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집단 행동을 유도하고 있는 의협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의 법적 검토에 착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 외에도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복지부 장관, 교육부 장관까지 줄줄이 나와서 의협의 집단 휴직 결의 이후에 기자회견을 했는데 역시나 하나마나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입을 열었다 하면 의료계의 분노만 일으키는 발언만 쏟아내고 있습니다. 자, 어제 한 총리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여러분의 복귀를 위해, 그러니까 전공의 여러분의 복귀를 위해 지난 화요일 전공의들에게 내렸던 진료 유지와 업무 개시 명령, 수련 병원에 내렸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했다. 정부는 복귀하는 분들에게 행정처분을 포함해 어떤 불이익도 없을 거라고 다시 한번 분명하게 약속드린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죠. 완전히 반대로 읽히고 있습니다. 의료계에는. 복귀하는 분들에게는 행정처분을 하지 않겠다. 반대로 읽힌다라는 거죠. 개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사직서를 내고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들에게는 그러면 행정처분을 하겠다라는 뜻 아니냐. 이렇게 읽히는 게 문제죠. 그런데 계속 헛다리만 짚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사회가 복귀 전공의들을 관대하게 포용하는 것이 나라 전체를 위해 더 공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전공의들의 과중한 근무에 의존하는 병원 운영 관행은 정당하지도 지속 가능하지도 않고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완전히 헛다리 짚고 있는데 전공의들을 관대하게 포용하겠다. 지금 전공의와 의대생들 정부의 모든 조치들은 이 미래 의료 인력들에게 참담함만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래놓고 뭔가 따뜻하게 포옹하겠다라는 식의 이런 뻔뻔한 브리핑을 하고 있으니 더 분노만 들이부을 뿐이죠. 게다가 이 자리에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또다시 휴학 승인하지 않겠다. 그리고 집단 유급도 막겠다.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라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전공이나 의대생들이나 돌아오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주에 총장들이 모여서 어떤 논의를 하더니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뭔가 간담회를 가졌다라고 하는데 결론은 똑같습니다. 여전히 휴학은 승인하지 않겠다. 그럼 휴학 승인하지 않고
계속 그냥 유급의 길로 가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 등록금도 돌려주지 않는다라는 뜻이 되는데 이건 나중에 전부 민사소송 당해서 뭐 구상권 청구당할 일을 만들 건가요? 자, 이런 식으로 정부는 계속 무식한 대응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의료계의 분노만 높일 뿐인데, 자, 어떤 이들은 아니 의대 증원도 다 확정됐는데 왜 이렇게 뒤늦게 단체 행동을 하느냐, 의아하다, 이런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노한규 전 의협회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뜻을 밝혔는데 이게 이유인 것 같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글 제목이 때늦은 의사들의 단체 행동 결정의 의미. 자, 몇 대목 보시면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이유와 서울대 병원 교수들이 진료 중단을 결정한 것은 그 목적이 다르다. 그러나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는 이유와 서울대 병원 교수들이 진료 중단을 결정한 이유는 정확히 동일하다. 보호를 받아야 할 의사라는 직업인에게 가해진 기본권 박탈에 대해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의지를 반영하는 강한 저항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대 정원이 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의사들이 이렇게 분노를 더 높이고 있는가? 이건 자유에 대한 문제라는 겁니다. 자, 이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의대 증원이라는 정치적 목적 하에 시작된 이슈는 정부라는 권력기관이 권력을 이용하여 강압적으로 비상식적으로 위법하게 정책을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의사에 대한 기본권 박탈이라는 또 다른 이슈로 확대되었다. 자, 전공의들에게 그리고 의대생들에게 가했던 모든 조치들이 이건 기본권 박탈이라는 겁니다. 자, 사태 초기 전공의들이 앞으로 다가올 의료의 질 저하에 대한 우려와 암울한 의료 환경을 막기 위해 사직서를 던졌다면 지금 의사들의 단체 행동 결정은 여기에 더해 의사들의 기본권 제한 또는 박탈을 더 이상 감내할 수 없고 감내해서도 안 된다는 권리의식에서 더해져 내려진 결정이다. 의사들의 투쟁 동기가 훨씬 더 강화된 것이고 이에 따라 6월에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이 싸움은 과거 의사들의 투쟁, 즉 하나의 잘못된 의료정책을 막아내기 위해 진행되었던 의사들의 투쟁과는 매우 크게 다른 투쟁이 될 것이다. 양상이 완전히 다를 것이다. 자,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데 이게 더 무서울 수 있죠. 지금 이 의료대를 전혀 수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공의들이 의대생들이 돌아오지 않고 있으니까. 아니 의료개혁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밀어붙였는데 결과는 미래 의사 인력 2만 명을 이 의료 현장에서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전혀 수습받지 못하고 있죠. 그런데 그 방식이 너무나 폭압적이었죠. 전공의들에 대해서 각종 행정명령을 때리면서 아니 개인의 어떤 직업 선택의 자유를 막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의대생들, 지금 의대생들은 이 정부가 내놓은 모든 정책들이 자신에게 닥친 자신의 어떤 미래를 막는 이런 결정으로 그래서 암울하게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난 더 이상 이거 공부를 해야 할지 말지 좀 생각해 보겠다. 그래서 휴학계를 던진 겁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학생의 휴학 신청을 정부가 막고 있다. 그러면서 앞으로 마치 모든 대학생들이 아니 휴학계를 내려면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으라는 겁니까? 교육부는 승인할 수 없다. 아직도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 이 모든 것들이 선배 의사들이 보기에 기가 막힌 이건 기본권 박탈로 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의대 증원도 확정이 됐는데 왜 이제 와서 단체 행동이냐 이런 질문은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제 의협에서 열린 의료농단 저지 전국의사대표자 회의에서 이준우 대한의학회장이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는데 이 중에 내용 일부만 좀 소개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3,000명을 교육하던 의과대학에서 갑자기 2,000명을 증원한다면 정부의 몰지각한 의대 증원 정책은 의대 교육 파탄, 전공의 수련 부실화, 국민 의료비의 증가, 이공계 인력 파탄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 의지를 꺾지 않고 독단적으로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최고 수준으로 각광받던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을 한순간에 몰락하는 상황에 몰아넣고 있는 것이 정부입니다.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증원 정책 때문에 대다수의 전공의는 의료 현장을 떠났고 학생들은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과대학 교수들도 한계를 느끼고 사직과 휴진을 고민하지만 차마 환자의 손을 놓지 못하여 경무에 시달리면서도 환자 곁을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공의들을 겨냥한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은 전공의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처분으로 전면 취소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복귀 전공의에 대해서만 행정처분을 중단하겠다는 차별적 결정은 전공의들을 아예 필수 의료의 밖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환자를 버린 것은 의사가 아니라 정부입니다. 자, 좀 넘어가서 정부가 내세운 의료개혁은 누구보다도 국민 건강을 위해 의료계가 간절히 원하는 것으로 이를 막는 것은 오히려 정부입니다. 우리 의사들은 자신의 일생을 걸어 의학 공부와 환자 진료에 매진하며 세계 최고의 의료 수준을 이루어냈습니다. 메르스와 코로나19 감염 상황에서도 우리 의사들은 소명의식을 가지고 환자 곁을 지켰고 전 세계에서 부러워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어렵게 지켜왔던 세계적 수준의 대한민국 의료는 정부의 무리한 정책 추진으로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환자와 의사의 신뢰관계는 무너지고 젊은 의사들은 의료 현장을 떠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환자 곁에서 오직 진료와 학문에 매진하던 우리 의사들이 의료 현장이 아닌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올린 우리나라 의료 체계를 무너뜨리고 나아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현 정부의 의료농단 사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정확하죠. 이 의료개혁으로 포장된 이 의료대라는 주범이 누구인가? 지금 이 훌륭한 K의료를 붕괴시키고 있는 주범이 누구인가? 윤석열 정부 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정말 무식한 이런 대응으로만 나오고 있네요. 감사합니다.